네, 발표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매체와 예술을 수업하면서 제가 과연 디지털 매체를 얼마나 활용할까에 대한 고민과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시작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재밌게 아주 접할 수 있어서 또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또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디지털 아트라는 것이 무엇인가, 띄엄띄엄 떨어진 수를 말한다고 합니다. 순수미술과 표현 방식, 해석 등은 AI는 새로운 창의적 놀이터라는 그 이론과 함께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했고요. 3월 15일 날 이제 두 번째 수업은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예술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라는 이제 수업을 했습니다. 디지털 매체의 예술성, 예술의 깊이는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때까지도 저도 사실은 어디까지 활용해야 될지 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고지식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때까지도 나는 그냥 아날로그적인 수업을 하겠어 라고 했지만 점점 이렇게 저를 이제 AI를 이용해서 나는 예술가이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고 어떤 사진을 하나 집어넣으면서 이 AI 나를 좀 표현해줘, 디지털 AI로 표현해줘 그랬더니 이렇게 예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매력에 살짝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물음표 해놓으신 질문이잖아요. 네. 선생님이 나름 그러니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난 생각한다. 아니면 디지털 매체 예술의 깊이는 나는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다. 이제 수업이 끝났으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디지털 매체의 세계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난 디지털 쪽으로 활용을 안 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지만 앞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도 활용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고 오히려 아날로그적 사고보다는 디지털적 사고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이 디지털 세계에 너무 우리가 아주 심하게 가면 노예처럼 이렇게 끌려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이 수업을 이렇게 또 정리해 가고요. 레퍼런스에서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걸 레퍼런스에서 정리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매 시간마다 나의 한계와 나의 생각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항상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술의 평가도 사실은 처음에는 공식적으로 예술 평가가 이제 미술대전에서 그 AI가 그린 그림이 이제 시상이 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적응해 가고 있고 또 인정해 가고 있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왜 인정을 하는지 몰라도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런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약간 고민을 하지만 응용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디지털 매체 교수님이 이제 빌려주셔서 저는 이 디지털 아트가 발생시킨 고유한 미학적 쟁점들을 고찰하는 것이라는 NFT 아트의 해석과 아날로그 매체와 디지털 매체의
탈물질화된 추상적인 표현 형식을 제공한다라는 예술가와 관람자의 상호관계를 또 공부하는 시간이었는데 이 아날로그적 그림과 또 디지털적 그림을 제 사진과 함께 이렇게 활용하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흥미롭고 매력에 빠지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상상 속에 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저는 이렇게 교실에서 찍은 사진을 또 이렇게 또 공원에 놀러 온 것처럼 표현을 하는 순간에 되게 또 흥미를 느꼈습니다. 디지털 매체의 AI 활용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디지털 매체가 나한테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무가내로 마우스라는 걸 보고 마우스가 나한테 시작을 하게 하지 않았나. 나는 관심이 없었는데 주변에 마우스가 하도 많으니 잡게 되면서 관심을 갖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또 이 마우스가 굉장히 많은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작은 도구가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가 굉장히 또 어떤 이에게는 값어치가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마우스에 또 이렇게 집중해서 장식을 해보았습니다. 굉장히 또 즐거운 시간이었고 또 여기 저희 작업실에 오신 분들하고 찍은 사진을 AI한테 약간 응용을 해서 부탁을 했더니 또 이렇게 또 멋진 화면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줘서 참 점점 하면 할수록 흥미를 느끼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색과 음악적 표현을 공부할 때 이 또한 또 나도 치킨 바나나를 하면서 이 색으로 표현을 하면서 또 음악으로 음악적 요소로 표현하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또 이것도 남편이지만 네. 남편을 이렇게 또 표현으로 만들고 싶으셨나요? 아니 전혀 그런 생각은 없었는데 AI로 부탁해 그랬더니 만화적 표현으로 좀 부탁해 그랬더니 완전히 네 어린 친구를 만들어줬습니다. 너무너무 근데 제가 더 신기한 거는 정말 몇 초도 안 되는 그런 그 시간에 뭐 길어야 3초 뭐 그럴 것 같은데 또 그 시간에 어떤 그림을 만들어낸다는 거가 와 너무 신기하고 아직도 그 세계가 네 궁금하기는 합니다. 또 이 빛을 시각화하는 시간에서 아날로그적 표현과 디지털적 표현을 하면서 저는 빛이 이렇게 번져나가는 모습을 표현을 해보았고요. 이 AI로 이용해서 내가 지금 빛을 표현하고 싶은데 빛을 시각화하고 번져나가는 모습을 좀 표현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했더니 AI가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AI가 신기한 게 제가 전에 이제 도자기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전시회 한 거랑 뭐 이런 거를 기억을 해서 여기 도자기를 이렇게 또 그려내면서 같이 표현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그 또한 또 어찌 보면 신기하지만 어찌 보면 또 무서운 알고리즘이 거기에 네네. 그래서 나를 다 나중에 조금 그러니까 제가 이 채팅을 하면 할수록 이 아이가 나를 완벽하게 파악을 해서 나중에 조금 조정을 하나 이런 살짝 걱정 어린 약간 마음도 들기도 했지만 이렇게 표현해주는 모습들이 너무 신기했고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 시간 즐거운 네. 그리고 실제 이미지를 문자화라는 그 시간에 시각적 이미지를 언어로서 전달하는 메시지 가상도 아니고 실제도 아닌 제3의 복제 영상이라는 팬덤으로 또 실제의 반영, 모방, 변형, 관념, 변형과 실제의 부재라는 또
하이퍼의 모던 사회. 사실은 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조금 어설프게 해서 그런 건데요. 조세 코쿠스와 마샬 맥루한의 디지털 아트의 이해를 또 공부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또한 또, 이렇게, 실제 문자를 실제 이미지를 문자화하는 것도 굉장히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예전에 라디오만 듣던 시대에 또 더 상상을 펼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라디오랑 TV랑, 그러니까 텔레비전하고 비교를 하면서, 텔레비전은 너무 사람을 단순화시킨다. 그때 라디오는 상상을 좀 더 펼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시대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실제 이미지를 문자화하는 것 또한 굉장한 또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상상의 나라를 펼 수 있게끔 만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저를 또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또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아트 테라피라는 수업에 공감각 디스트릭트 물을 소재로 디지털 대형 스크린을 만든다는 거와 모두를 위한 메말라가는 현대인을 위해 도심 속의 갈증 해소를 위한 듯 개인적으로 판단해 봅니다. 라는 제 판단을 좀 넣었습니다. 또 아트 테라피를 공부하면서 이 아트도 테라피와 우리의 감각적인 느낌들을 다 오감을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렇게 또 같이 이제 단체로다가 만드는 수업 전에 제가 이렇게 찾아본 이미지를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같이 우리 팀을 이뤄서 한 수업에서 마무리로 동영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동영상을 살짝 보여드리면, 네, 우리 팀의 또 멋진 영상을 제작해 주신 임원들 네, 좋은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하고 또 이렇게 만들 수 있어서 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또 아날로그적 표현으로 또 갓을 표현을 해보았고요. 대형 스크린에다가 이렇게 광고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로 또 다가오는지, 아니면 실내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과 대형 스크린으로 밖에서 표현하는 이미지, 의미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또 어떻게 가야 되나 여러 가지 방향을 또 의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대형 홍보 영상을 요게 잠시만요. 요게 예, 제가 추가적으로 뭐를 만든 것 같은데 아닌가? 마무리한 거를 여기다가 넣나 봐요. 음악을 제가 아까 그 전에 영상을 음악을 좀 넣어봤습니다. 네, 너무 웅장한 음악을 넣은 것 같죠? 음악을 안 넣었을 때랑 음악 넣었을 때랑 어떤 의미가 또 다른가를 생각해 보게 되어서, 저도 기획이나 여러 가지 조금 관심이 있어서 한번 음악을 추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트 이즈 진선미라는 수업을 하면서 가상과 현실적 체험, 존재론적 실제를 공부했고요. 미디어 아트 전시관은 나와 닮은 삶, 본다는 것에 대하여라는 홀로그램을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시간 이제 끝나고 모네를 이제 보러 갔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수업을 하고, 이제 물론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또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수업을 일단은 디지털 아트, 미디어 아트 이런 공부를 하면서 흥미있던 것을 물론 관계가 돼서 이제 조금 더 디지털적인 거를 보러 갔으면 좋았지만 또 이런 또 같은 아트 쪽으로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하니까 굉장히 기억에 남는 또 하루가 되고 가치가 있는 또 하루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날은 이현숙 쌤의 챗GPT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AI는 감정과 정보를 나눌 수 있다는 말에서 이 감정도 나눌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감정이 어디까지 감정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 또한 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감정이 아주 깊은 사람이 있고 얕은 사람이 있어서 AI도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감정이 풍만한 친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AI랑 챗GPT를 이렇게 접하면서 풍부해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정을 통한 무의식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 풍부해진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저도 많이 또 생각하게 되고 감정에 대해서 저 또 이 디지털 아트, 아날로그 아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플랫폼은 전시를 즐기다 가는 곳이 아닌 가치 체험적 느낌으로 받고 가는 곳이다라는 류성실 작가 에르메스 상을 상상의 나래로 에르메스 상을 받은 류성실 작가를 공부했고요. 이배경 작가에 대해서도 예술성의 사색이라는 시간, 공간, 몸, 가상을 현실의 다른 시각으로 라는 생각을 담은 그런 공부를 했고요. 강현 작가 프로젝션 매핑이라는 또 아우라 이즈 아우라라는 그런 또 말이 저한테 굉장히 또 잘 크게 다가왔는데 이유는 제가 이제 아우라 닉네임이 한동안 아우라 짱이었어요. 제가 스스로 지은 건데 아우라 짱이 되고 싶어갖고 네 예전에 그 한 뭐 10년 전 뭐 이때 닉네임이었는데 굉장히 또 조금 가까이 더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 말이어서 이 아우라 이즈 아우라라는 주제에 걸맞는 또 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나의 키워드는 상상, 요정, 미래, 가상, 보석, 왕관, 나 주인공으로 거의 나와 관계된 것들이 나의 키워드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걸 중심으로 키워드가 좀 이렇게 생겨나는 것 같고 요거는 전시 때 모습인데요. 요거는 또 단체전에서 살짝 나를 부각시키기 위한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예전에 전에 여기에서 나의 키워드로 만들었던 AI적 표현들 아니면 아날로그적 표현들이 이제 조금 발달이 돼서 조금 더 AI적 표현으로 이 친구가 해주더라고요. 나를 표현을 이렇게 해줘서 조금 더 나의 접근성에 더 맞지 않나. 또 나를 기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AI가 참 나에게 주는 행복이라는 약간의 그런 생각으로 AI를 부정적으로 봤다면 약간 긍정적으로 바뀌는 시점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결석한 때 문화기행을 갔었는데 이것도 영상으로 조금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결석을 했지만 이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하나 그냥 같이 만들어 봤고요. 또 지난 시간에 몸 동작과 머릿속 세상이라는 나의 키워드와 나의 변화, 지금의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 도중에
교수님이 약간 몸동작과 머릿속 세상이라는 이 머릿속 세상이라는 말씀을 이제 설명하는 그 와중에 오드리 헵번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오드리 헵번의 풍선 부는 모습이 이 모습을 해서 제가 원래 요 앞에 있는 저의 사진인데 여기다 풍선 부는 거를 한번 넣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AI한테 부탁을 해서 색깔마다 좀 해달라고 했는데 색깔마다 사람이 조금씩 바뀌었고 풍선의 크기나 뭐 이런 것도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 AI가 굉장히 나름대로 그때그때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하는, 저는 똑같은 모습에 똑같은 풍선 크기랑 뭐 이런 거를 해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약간의 저의 또 상상을 조금 뛰어넘었고요.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10월에 진행되는 행사나 제가 10월에 진행되는 제가 운영하는 윤술의 주간 주최자로서 쇼와 아트에 대하여 생각하던 중 이진 교수님 수업에서 알게 된 작품을 연상하여 디지털 매체와 아트를 이끌어내고 있는 성과로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교수님, 너무 이거 아부 아니고 진심이에요. 교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더 활발한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덕분에 제가 또 10월에 이제 요새 지원 사업에 네 개가 네, 그 개인 지원 사업 하나 한 거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윤술에 제가 운영하는 윤술의 동아리 지원 사업이 됐고 아무튼 그렇게 돼서 10월, 11월 안에 마무리 작품 발표회를 하는데 두 개는 음악적인 요소와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는 진짜 장애인 연주가 들어가고 또 윤수레에서는 약간의 이제 소규모의 연주가 들어가는데 굉장히 공부하면서 즐겁기 때문에 여기다가 기획할 때도 반영을 많이 해서 그게 돼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여러분의 또 응원 덕분에 제가 또 좋은 소식을 알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하고 레퍼런스를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AI를 접하게 된 게 어떤 건가를 생각하게 되면서 저는 AI를 모를 때 만화가 시작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좋아했던 만화는 아니지만 일단 이런 만화를 하나 넣어놨고요. 이 만화가 주는 의미가 내가 현실에서 느끼지 못했던 어떤 이런 상상이나 이런 거를 펼칠 수 있게 만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화가 저한테 레퍼런스가 될 수 있었고요. 또 챗GPT를 또 이렇게 활용하고 접하면서 나는 어떤 것을 여기에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인스타나 페이스북, 뭐 틱톡 이런 걸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이렇게 나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챗GPT, 캔바 이런 것들을 제가 쓰고 있는데 저의 AI적 디지털 매체적 영향을 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 미디어 아트 또 아날로그 아트, 디지털 아트를 위해서 인천 해양박물관에 다녀왔는데요. 굉장히 사실은 작년 12월 11일 날 개관을 해서 이 DDP보다도 더 훨씬 잘 해놓지 않았을까 이런 착각을 하고서 갔어요. 그랬는데 이 디지털 아트 쪽으로 정말 개관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엄청나게 웅장하고 화려하고 또 많은 요소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 생각 외로 단순하고 막 이래서 사실은 좀 실망을 했는데 네.
아무튼 저의 디지털 아트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수업을 위해서 국립해양박물관에 이렇게 다녀와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영상을 바로 찍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까지 보여드리기에는 너무 제가 그 전문적으로 찍은 거가 아니고 하면서 막 이렇게 다니면서 말을 했기 때문에 너무 어수선해서 조금 생략해 볼까 합니다. 그것까지 보여드리면 시간이 많이 하고 저는 또 챗GPT의 아버지 샘 울트먼 발언을 귀 기울이면서 눈을 뗄 수 없이 한참을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됐는데요. 이것이 챗GPT를 제가 대하는 태도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이 샘 울트먼 발언은 어떤 거냐면 이기느냐 받아들이느냐는 계산기가 처음 발명됐을 때 갈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발명이 됐을 때 사람들이 처음에 컴퓨터도 그렇고 발명됐을 때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걸 어떻게 뭐 이게 그냥 사람이 하는 게 훨씬 낫지라는 생각으로 아무튼 많은 갈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부수적인 다른 갈등도 많이 했겠지만 적으로 보느냐 도구로 받아들이느냐는 나의 태도입니다. 이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걸 이뤄내는 감각, 창의적인 비전, 그리고 빠르게 받아들이고 적응해내는 탄력성입니다. 이제는 인간의 지성과 감각이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수준을 가르고 그 활용의 차이가 곧 격차로 이어지는 시대입니다. 이 말은 결국 왜 여전히 지적인 활동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기술은 누구보다 빠르게 진화하지만 방향을 정하는 건 언제나 인간입니다. 지성 없는 도구는 칼을 쥔 아이와 같다. 도구는 계속 정교해지겠지만 그 도구를 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쓸지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오직 인간의 판단에 달려 있다. 창의적 감각, 앞을 내다보는 시야, 세상을 통찰하는 사고는 지성에 있다. 지성이 낮으면 도구는 위험이 되고 지성이 깊을수록 도구는 날개가 된다라는 결론과 함께 결국 인간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더 깊이 있는 사고와 방향을 정할 줄 아는 힘이다라는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에게 또 이 정리가 굉장히 또 저를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레퍼런스는 샘 울트먼이 마음의 정리까지 해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저렇게 많은 얘기를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 주 한 주 이렇게 선생님의 생각을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PPT에 이제 남겨져 있는 글을 보면 이게 선생님이 제가 수업할 때 이렇게 노트한 거를 PPT로 옮기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선생님만 알아볼 수 있는 단어의 나열이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 PPT만 봐서는 자료 전달이 되기보다는 그 주에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서 이제 이야기가 됐다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여기 있는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 그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디지털 매체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이것의 어떤 예술적 깊이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가, 그리고 말 그대로 매체라는 게 아날로그에서 이제 디지털로의 전환이라고 크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 예를 들면 뭐 1830년도에 카메라가 보급되면서 아니면 뭐 1900년대 중반에 TV가 보급되면서 그리고 오늘날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어떤 인간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해왔는가가 지금의 저의 예술적 표현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을 만들고 있었겠죠. 그래서 카메라가 발명됐을 때 이야기를 아직도
미술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인상주의가 왜 나타나게 됐는지 사실 모네 보셨을 때도 분명히 그거는 어쨌든 매체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난 어떤 시대적인 그 전환점을 가졌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미디어 아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 TV 녹화된 어떤 캠코더 이런 것들의 어떤 변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카메라가 발명됐다는 거는 이 현실을 그대로 그러니까 복제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만들어진 거고, 라디오나 TV나 이런 것들은 그 복제된 것을 연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기 때문에 미디어 아트라는 게 이제 생겨난 거죠. 말 그대로 사진은 있는 그대로를 복제하는 거라면 미디어라는 거는 그 복제된 것을 가지고서 또 다른 어떤 합성과 편집과 여러 가지 어떤 변화를 가지고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게 약간 진짜야 아니면 뭔가 가짜야 조금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를 가지면서 인간의 인식은 엄청난 변화를 가지게 됐어요. 오늘날의 어떤 디지털이라는 거는 진짜야 가짜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TV는 있는 거를 조작했다라면 지금의 디지털은 아예 없는 걸 만들어내는 가상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이제 이야기되면서 이 인식의 변화가 얼마나 크게 우리에게 와 닿는가. 그러면서 지금 완전히 무시당하는 게 플라톤의 존재론적인 인식,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새로운 가치관, 여러 가지 이제 하면서 가상에서 어떻게 새로운 존재를 그러니까 가상의 존재를 만드는가가 오늘날의 이제 인간들의 화두가 돼버린 거죠. 인간은 정말 끊임없이 공간을 확장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강에 떠 있는 배를 보면 참 인간은 땅만 딛기 싫어서 저렇게 물도 들어가고 싶고, 뭐 배뿐만 아니라 잠수함과 하여튼 물까지 공간을 확장하더니, 그 다음에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의 공간을 확장하더니, 이제는 이 물리적인 공간으로 성의 안찬이 이제 뭐 우주로도 갔지만 이제는 그 물리적인 공간을 벗어난 진짜 가상의 공간으로 엄청나게 그 공간을 확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 오늘날 디지털의 예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거의 제일 마지막 이 샘 울트먼의 이야기로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인간에 의해서 인간을 위한, 인간이 원하는 어떤 인간의 지성과 감성이 잘 조합돼서 정말 인간이 원하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구하는 것의 결과물이지 않은가. 근데 그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기술이 이렇게 발달되는 거에 지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사실 그것은 칼과 같다라는, 어떤 칼을 쥔 아이와 같다라는 말이 정말 딱 와닿는 것 같아요. 무분별하게 사용했을 때의 어떤 사회적인 문제, 딥페이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러니까 복제된 것들에 대한 것이 넘쳐날 때 우리는 사실 굉장한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잘 사용될 수 있다면 매우 창의적인 공간, 창의적인 어떤 세상으로 앞으로의 미래를 확장시켜서 펼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에, 결국에 그 책임과 그 행동은 인간에게 달려있다라는 어떤 그거에서 끊임없이 교육은 또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한 학기 동안 제가 어떻게 보면 저도 걱정을 많이 했지만 선생님도 이 디지털 매체에 대해서의 약간의 그 두려움, 저도 마찬가지의 그 입장이었는데 선생님이 너무 잘 적응하시고 잘 또 이 뭐라 그럴까요, 탄력성을 가지고서 잘 활용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너무 잘 마무리 잘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었군요, 저희가.